진영재님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곳에서 당신께서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다양한 원리들을 배우고 또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경험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어,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또 차후에 저희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데 있어서 서로 존귀의 영을 지닐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배우자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이 저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것들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오리엔테이션 겸 소개 겸 각자 이제 소개를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실 다 오시진 않으셨어요. 원래 지금 총 20 등록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상으로 24분 정도 되는데 아직 들어오신 분들이 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늦으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하시겠는데 저희가 그 오시면 점차 하겠지만 지금 한 19번 정도 들어오셨네요. 시그널 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시그널 하우스의 집사인 정혜상 형제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 동안, 이번 입주 기간 동안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시그널 하우스 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밥은 못 차려드리고요. 대신에 영적인 양식을 그리고 여러분의 허드렛 일을 좀 담당해서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화면을 공유 좀 하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몇 가지 공유 드릴 것들은 뭐 이거 제가 잘 보이십니까? 화면 크게 잘 보이십니까? 좋습니다. 아유, 저 이런 나까지 이런 거 만든 거 되게 오랜만이라서 지금 되게 지금 가슴이 좀 말랑말랑 하거든요. 여러분 좀 저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 수업은 하트 시그널 수업이고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짧게 하고 각자 돌아가면서 좀 개인 소개도 좀 하고요.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조금 가지고요. 뭐 길게는 아니지만 지금 시그널 하우스 여러분 하트 시그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알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도 알려주면 안 되고요. 학생인지도 알려주면 돼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이름하고 누군지만 알지 나이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처처히 서서히 밝혀나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름하고 난 누구예요? 어디에 있어요? 이 정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따 소개하실 때. 그래서 오늘은 좀 시크한 게 컨셉이라는 거. 처음이니까 다들 대면 하시죠? 가능하면 좀 화면도 다 켜주시고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규칙을 좀 잘 지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웰컴 투 시그널 하우스고요. 어, 소개를 하자면 시그널 하우스에 입주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14주 동안 함께 살게 되셨고요. 그리고 이 과정은 여러분이 영원한 결혼과 관련된 많은 경험들을 실제로 연습해보고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데 중점을 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하실 때 사실 제가 막 떠들고 앞에서 뭐 이거 아니 저거 아니 모르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발표하셔야 될 시간들이 많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지 않지만 이 수업을 만들게 된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보아 본다는 경험을 할 수가 없다. 그동안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고 혹은 너무 낯설다. 그래서 누군가를 좀 만나기 전에 내가 연습을 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좀 훌륭한 사람이다. 나 이런 좋은 사람이야. 지금 나 잘생겼어. 나 예뻐. 나 좀 매력 있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어필하실 수 있는 기획이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 여러분이 결혼 상대를 찾는 과정에서 그 결혼을 이거 악담은 아닙니다만 결혼을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두 사람의 선택 의지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영원한 결혼을 추구하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이 과정의 목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트에 대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트 나가서 실수하시지 말고 여기서 막 망가져보고 한번 막 데이트 해보시고 또 거침없는 피드백을 통해서 뭐 피드백이라고 해도 너무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해서 아유 서진 형제님 왜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들에서 이런 액션들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립에 대한 훈련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성과 대화하는 법 잘 알고 계십니까? 스몰 토크 요즘에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요즘에 스몰 토크가 되게 힘든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몰 토크 하는 방법 그 제가 이건 되게 여담인데 보니까 그 소개팅하러 어떤 사람이 나갔는데 천일중이래요 이름이. 그래서 안녕하세요 소개하면서 카톡으로 숫자로 천 숫자로 일 그리고 중 이렇게 써가지고 천일중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누가 올렸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차였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네, 그런 거 말고 아주 정감 있는 스몰 토크 하는 법도 배울 수 있고요. 또 이상형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토론도 우리가 마련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좋은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인 목적 중에 하나인 데이트와 연애, 또 영원한 결혼, 가족을 꾸리는 것에 대한 Q&A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규칙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요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규칙을 지키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요거 대부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보시겠지만 강의가 아니거든요. 제가 막 앞에서 떠드는 일은 오늘 빼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에서 떠드는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안쪽으로 될 거고요. 우리의 수업은 1시간이 조금 넘을 겁니다. 1시간에서 1시간 5분, 10분 안쪽으로 끝날 건데 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토론 주제를 드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줌 화면하고 마이크 사용이 필수입니다. 너무 신비주의로 가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이거는 좀 줌 화면하고 마이크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근데 혹시 그 기숙사에 있거나 뭐 룸메이트가 있거나 여기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한두 분 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한시적으로 특별 허락은 해드립니다. 다만 대신에 그 프로필 사진 자신의 그 얼굴이 잘 보이는 사진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채팅으로라도 활발하게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시 드립니다. 그리고 어, 이 수업에서는 데이트 참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하트 시그널 다들 혹시 보셨나요? 저만 봤나요? 저 이번 시즌 4를 어제 다 봤어요. 어제 마지막 화를 봤거든요. 원래 3는 제가 건너뛰었고 1, 2는 봤고 3 건너뛰고 4를 봤는데 네. 제가 원하는 커플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르게 이루어져서 좀 슬펐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트를 하는 경험을 꼭 하셔야 되는데 그 데이트를 하는 경험을 여러분이 하실 때 한 번은 자매가 형제를 선택할 거고 한 번은 형제가 자매를 선택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저는 이미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요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진짜 데이트에서 둘이 사귀세요 이게 아니라 그 데이트하는 연습을 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좋고 다만 사귀시는 이미 데이트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한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안내를 좀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왜 나 모르게 다른 남자 만나? 다른 여자 만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꼭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자, 이해하셨으면 제가 오늘까지는 봐드릴 수 있는데 이따가 소개할 때는 그래도 잠깐이라도 좀 화면을 켜시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가차없이 화면을 요청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 추가적인 룰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여러분이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입주 기간 동안에 개인 연락처는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법적으로도 안 되거든요. 제가 종교교육원에서
여러분 개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회원 기록 번호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계정에 있는 정보들을 개인 정보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어, 연락처하고 뭐 여러분 사진 정도는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저 형제 마음에 드는데 저 자매들 마음에 드는데 저 이거 하트 시그널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니까 저 연락처 공유해 주세요. 제가 연락해 보게요라고 한다면 안 됩니다. 요거 안 되고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아는 친구들 통해서 개인적으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저는 전화 연락처를 제공해 드리지 않고 하트 시그널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시그널 하우스의 이 교칙은 개인 연락처를 그 입주하신 동안은 공유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누구 한 명 정해놓고 저 사람하고만 내가 한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거 금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트 시그널 보면 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 회차에 하루가 끝나면 그 좋아하는 상대에게 문자를 보내게 돼 있어요. 오늘 나한테 제일 좋아했던 상대에게 문자를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자를 제가 보내지는 그건 너무 이렇게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서 그날 수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약을 펼친 단 한 명의 이성에게 여러분이 투표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트 누를 수,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알지만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은 매 수업이 끝날 때쯤 자, 오늘의 MVP에게 여러분의 뛰어난 MVP에게 투표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이 단 한 명의 이성에게 투표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MVP로 뽑힌 1, 2, 3위까지는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주마다 이번 주에 MVP에서 형제 1, 2, 3등 누구, 자매 1, 2, 3등 누구 이렇게 해서 1, 2, 3등까지만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부담 없으신가요? 괜찮습니까? 아니면 문자로 보내고 싶으세요? 오늘 멋있었어. 오늘 토론 활발히 좋았어. 이렇게 문자로 보내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죠? 거기까지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은 단 한 명의 이성에게 투표하셔야 됩니다. 뛰어난 활약을 펼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말고요. 정말 딱 뛰어난 활약을 펼친 뭐 은연중에 좋아하는 사람 이성이 있다면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모든 경험은 실습과 토론 위주입니다. 오늘만 이렇게 제가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에게 과제가 주어지고 그 과제가 주어지면 케이스 스터디나 혹은 뭐 과제가 주어지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실지 롤플레이 위주, 토론 위주, 실습 위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떠드는 거는 1시간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떠들 겁니다. 그리고 보강을 위해서 지금 녹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녹화본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주 내가 놓쳤다라고 하실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녹화본을 통해서 보강을 전혀 진행하실 수 있고 또 이수도 가능하십니다. 이 과목은 음, 코너스톤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목을 이수하셔도 2학점을 받으실 수 있고 선택 과목으로 2학점을 받으시면 졸업하는데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셔야지 계속 마이크를 막 여시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표현될수록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타임테이블 공개해 드립니다. 이번 학기 과정은 오늘은 첫 번째 주니까 학기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요. 아마 제가 이제 나중에 강의 계획표를 이미 올려드렸죠. 그 공지 부분에 보시면 카톡방의 공지 부분에 보시면 강의 계획표에 이미 이 자세한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은 학기 과정을 소개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저희 효과적인 대화하는 방법, 그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되게 재밌을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남자와 여자와 대화하는 법도 얼마나 다른지 좀 맛보시게 될 텐데, 그 세 번째, 그 두 번째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조별 과제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트 패션, 이걸 조별 과제로 할지 개인 과제로 낼지 제가 지금 되게 고민 중인데, 원래는 조별 과제로 하려고 했는데, 고민 중인데, 세 번째 주에는 두 번째 주부터 준비를 하셔서, 세 번째 주에는 데이트룩을 발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데이트할 때 이런 옷을 입고 나가겠다. 제가 심지어 그 쇼핑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 거거든요. 쇼핑 사이트 하나 알려드리면 그 예산도 드릴 거예요. 그 예산 넉넉하게 드립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럴 때 돈을 좀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드릴 테니까 사는 건 아니고
원하는 그 300만 원 예산 내에서 그 옷의 이미지를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그 데이트룩 그 왜 그 패션 화보 보면 이렇게 만드는 거 아시죠? 뭐 이렇게 딱딱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데이트룩 사진 만드는 거 있죠. 제가 그것도 샘플도 드릴 건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더 이쁘게 만드셔도 되고요. 그 여러분만의 데이트룩. 나는 요 데이트룩을 하고 나가면 정말 좋다라고 하고 형제님들도 나 데이트할 때 이렇게 입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예산 안에서 그 룩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세 번째 시간에 발표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 재밌겠죠? 그리고 서로 피드백 해줄 거예요.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아, 벨트 그건 아닌 것 같다. 벨트 루이비통 갑자기 루이비 벨트에 120만 원 써가지고 루이비통 로고 달린 벨트 입고 오고 뭐 구찌 무슨 티셔츠 막 로고 막 가슴에 크게 달린 거 아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피드백 서로 하는 시간도 좀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가 데이트 표준에 대해서 데이트 활동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할 때 여러분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생각보다 데이트할 때 정말 많은 커플들이 영화, 밥, 뭐 집, 영화, 밥, 집, 영화, 밥, 집을 반복하시 뭐 조금 이렇게 하면 뭐 어디 이제 발전하시면 미술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데이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도대체 데이트할 수 있는 장소들 이런 것도 보겠고요. 다섯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 갈등을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여섯 번째 시간은 성장과 책임의 균형,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결혼이 먼저냐, 내 커리어가 문제냐, 애를 빨리 낳아야 되냐, 늦게 낳아야 되냐, 뭐 여러 가지 고민들, 혹은 결혼을 정할 때 돈이 우선이냐, 외모가 우선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뭐 일곱 번째 시간은 기혼자 초대석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중점을 둔 주제는 데이트, 결혼 결정한 거, 매력 찾기, 상대방 매력 찾기, 그리고 내 매력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사전에 받을 거고요. 그 사전에 질문을 받은 젊은 부부를 하나 초청해서 그 부부들의 결혼 스토리도 들어보고 또 여러분이 질문하실 것들을 좀 융단 폭격해 주시면 그 부부들을 통해서 배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데이트가 시작하는 게 네 번째 주에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달의 기간을 드리고 딱 한 달의 기간을 드리고 일곱째 주까지 마무리하셔서 여덟째 주에 1차 데이트의 피드백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 리포트 제출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되게 할 게 많아 보이지만 제가 그렇게 막 가혹하게 안 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너무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윤진성 선생님 뭐 말씀하시려고요? 죄송해요. 지금 잘못 만진 것 같아요. 아, 네네네네. 네, 지하철이라. 네, 아,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시간은 활동을 통해 상대방을 알아가기. 여러분 청년대에 가셨는데 혹시 원하는 사람 누가 있는지 찾아보셨나요? 아니면 같이 그냥 재밌게 즐기다 오셨나요? 가장 그냥 재밌게 즐기고 오셨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형제님은 결혼을 하기 전에 내 자매는 체력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대요. 이게 실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트하는 자매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자매가 이 산을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 요런 것도 알아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자매가 좀 요리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리 클래스에 한번 데려가 봐서 가봤는데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어, 혹은 남성을 데리고 형제를 데리고 이 사람이 좀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클라이밍 코스를 데려가서 이거 보라색 통과하시면 내가 좀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데이트 활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확인하는 경험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게 의도적으로 깔려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11번째 주는 데이트 표준 두 번째 시간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2차 데이트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형제가 선택을 하고 3주 정도 11번째 주부터 해서 그 13번째 주까지 3주의 정도 시간을 들겠고 그 기간 안에 한 번 정도만 데이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포트 제출하시는 거 있고요. 12번째 참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돈인가? 아니면 사랑은 그 10년 지나면 식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혼자 초대석이 13번째 주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현실적인 결혼 준비, 재정적인 자립,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 해결, 싸웠을 때 누가 먼저 화해해야 되나,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는 기혼자 초대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데이트 피드백 살펴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한 입주의 한 사이클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그 관심 있는 주제들이 좀 보이시나요? 괜찮나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나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대부분의 경우에 요거는 제가 여러분께 이게 맞아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라는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혹시 과정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다들 잘 이해하신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진승주 형제님. 그 서진 형제님도 질문 있으셨는데, 저만 궁금한 거일 수도 있는데, 네, 혹시나 자매가 선택하고 형제가 선택한다고 했는데, 네. 당연히 중복이 생기겠죠. 지금 수가 원래는 그 균형 있게 받으려고 했어요. 형제와 자매 수를 완전히 맞춰서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형제 수가 조금 적습니다. 조금 적어요. 그래서 형제님들 중에 일부 형제님들은 두 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절할지를 제가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어, 네. 어쨌든 형제님들은 지금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 네.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네. 그, 데이트 만나서 해야 되는 거죠? 줌으로 하시려고요? 죄송합니다. 다른 지역이면 이렇게 좀 만나기 좀 이동하셔야죠.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형제님이 이동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서진 형제님 울산이니까 만약에 서울에 있는 자매를 만나신다면 KTX를 타고 새벽 6시쯤에 올라가셔서 서울에 있는 자매님들과 데이트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지원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자, 요런 것도 이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 더치페이를 하는지, 형제가 다 사는지, 갑자기 형제가 오마카세 먹으러 갈까 해서 갑자기 오마카세를 먹으러 가는지, 뭐, 네, 갑자기 진승 형제님 지금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맞아요. 지금 박종모 형제님이 서진 형제님 차 있는데 이럴 때 써야죠 그랬는데, 그렇죠. 내 차가 포르쉐다. 끌고 갈 만하죠. 서진 형제님 넥서스? 포르쉐? 좋습니다. 그,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좀 더 개인적인 지침을 좀 더 드리겠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그 이동은 조금 멀리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가능하면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리지 않는 선에서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저 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윤정수 형제님. 혹시 만약에 처음에 자매가 선택하게 돼서 이렇게 데이트 할 장소나 그런 부분을 상의하는데 혹시 연락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건가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도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디스코드에 커플방을 만들어서 숨겨진 커플방을 만들어서 커플하고 저까지 세 명만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혹시 1대1로 들어가시더라도 이건 안전을 위해서고, 제가 여러분들을 스토킹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건전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간에 이렇게 건전하게 연락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저까지 해서 세 명만 들어가 있는 그 디스코드 방을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디스코드 지금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그 대신에 이거는 이제 비공개 방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디스코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알람도 안 오는 방으로 제가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연락을 하시겠고 디스코드로도 음성 통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정도 일단은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연락처는 말씀드렸지만 공유드리지 않을 거고 카톡도 멀티 프로필도 생각해 봤는데 멀티 프로필도 생각보다 그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가능성이 많아서 가능하면 디스코드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수업 한 5분 전쯤에 들어오시면 그 하트 시그널 플레이리스트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매주 여러분 하트 시그널 플레이리스트도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도 들으시면 됩니다. 아까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음악 몇 번 들으셨어요. 질문 없습니까? 아직은 다들 소원? 마치 소파에 처음 앉았는데 서로 모르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각자 소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눈에 위에서 보이는 쪽부터 해서 쭉 밑으로 내려갈 텐데요. 먼저 저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 테니까 저 빼고 이제 다른 분부터 맨 위에 제 이중현 형제님 보이거든요. 이중현 형제님 먼저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현 형제입니다. 저는 서울 쪽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목소리 되게 좋네요. 자, 진승주 형제님, 아, 네. 신승주 형제입니다. 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준식 형제님, 안녕하세요. 윤중심 형제입니다. 저는 광양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가족은 서울에 있어서, 네, 서울도 괜찮아요. 네. 이미 지금 벌써 매력 발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난 서울도 괜찮다. 지금 서울에 계신 자매님들도 지금 빵긋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자, 서진 형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지하철 대신 고래 타고 다니는 울산에서 살고 있는 서진 형제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고래를 타고 다닌다. 저렇게 개그를 하면 여러분 자매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개그 피하는 방법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자매들 가혹하게 피드백 해주셔야 돼요. 자, 오이철 형제님 기대하겠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같이 기준이 높아지네. 매력 발산 아, 시간 드립니다. 네, 오이철 형제고요. 청라와드입니다. 가족이 10명입니다. 네. 형제가 많다. 나는 그래서 자매들하고 자매 형제들하고 경험이 많다. 좋습니다. 박정호 형제님, 하와인가요? 아, 네. 잠시 피서 왔습니다. 네, 저는 박정범 형제고요. 지금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신소민 자매님, 저는 신소민 자매이고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오예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해리점이고 충청도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리가 조금 늘어져서 끊기긴 하는데 충청도 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아직 다 신비주의로 가시는군요. 매력 발산 서진 형제님만 하다가 조금 실패했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진 자매님, 제가 제대로 말했나요? 이명진 자매님 맞으시죠? 정명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면지 자매님, 제 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진 자매입니다. 저는 서울 스테이크 일선화드입니다. 네. 거기까지 밝히신다고요? 신비주의로 안 가고? 아, 말하는 아, 건 줄 알았는데. 네. 괜찮습니다. 자기 선택이니까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박예랑 자매님,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박예랑 자매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아름다우십니다. 박미지 자매님, 안녕하세요. 박미희 자매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어요. 네, 환영합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좋습니다. 권하람 형제님, 안녕하세요. 권아람 형제입니다. 지금 대전 쪽에 살고 있습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대전이면 제가 지금 세종에 있으니까 가깝네요. 네, 네. 환영합니다. 박현경 자매님,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박현경 자매입니다. 환영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장준호 형제님, 안녕하세요. 장준호 형제입니다. 제가 김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에 이미 미소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환영합니다. 목소리도 좋고요. 자, 양한슬 자매님, 안녕하세요. 천안와드 양한슬 자매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천안하드까지 밝히셨고요. 네, 아름다우십니다, 다들. 이승기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대전 스테이크에 대전 쪽에 살고 있는 이승기 형제라고 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들 매력 발산은 아직 이제 서진 형제 실패한 뒤로 다들 꺼리시는군요. 김성수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김성수 형제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번 청년대에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심영보 자매님은 오늘 그 마이크랑 채팅 저기 쓰기 힘드시대요. 그래서 심영보 자매님 괜찮으시면 채팅으로 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박범진 형제님 먼저 듣겠습니다. 심영보 자매님 청주 강릉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지금 사진이 보이는데 다음에 혹시 가릴게 될 것 같으면 이 사진을 얼굴이 보이는 사진으로 좀 해주세요. 너무 멀어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제 사진 갖다 놔도 이거 모를 것 같아요. 여기다가 알겠죠? 자, 박범진 형제님. 오늘 채팅밖에 못 하시는군요. 환영합니다. 박범진 형제님 환영합니다. 자, 각자 소개가 잘 끝났습니다. 아직 사실 총 20분이 더 있어요. 한 몇 분 더 있는데, 한 세네 분이 더 있는데 아직 다 못 오셨군요. 오시네요. 마지막 퍼즐 중에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자매님. 화면 혹시 켜실 수 있으면 켜시고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마지막 지금 딱 들어오셨어요. 마이크 사용 가능하십니까? 김소자매님? 아직 어려우신가 봐요. 아니면 채팅으로라도 자기소개 일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금 얼굴을 마주하니까 되게 좋죠. 물론 제 얼굴은 별로 보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그 서로의 얼굴을 보시면서 지금 굉장히 다 화면으로 보면 잘생겼지 않습니까? 다 잘생기고 예쁘지 않습니까? 지금 되게 저 생각보다 정말 하트 시그널에 있는 것 같은 선남 선녀들이 모여 있어서 제가 지금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다들 아름다우시고 되게 다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입주 기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조금 지루한 얘기도 하려고 해요. 잠시 괜찮으시면 경전을 좀 펴시겠습니까? 경전을 펴셔서 모세서 3장 21절에서 24절 펴보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거는 창조의 시기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사람을 창조할 때 내용이 담겨 있는데, 아까 그 매력 발산 실패하셨던 서진 형제님, 혹시 모세서 3장 21절에서 24절, 박범진 형제님 벌써 매력 발산 공유로서 나누시고 계시군요. 지금 인사도 하셨군요. 서울에 사는 박범진 형제님. 자기는 나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한다라고 벌써 이제 저희 채팅창에 지금 나눠주셨어요. 서진 형제님 혹시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에 나 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니 그가 잠들매 내가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그 대신 채우고 나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를 남자에게로 이끌어오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도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구절도 나눠주시고 읽어주시고 하는 게 다 포인트 나중에 투표할 때 합산점이 가산점이 되겠죠? 자매님들 잘 보고 계십니까? 박범준 형님 벌써 포인트를 하나 얻으신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자매님들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저는 옛날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할 때 갈빗대를 하나 취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만져본 적이 있어요. 제 갈빗뼈를 하나가 비나 안 비나. 근데 비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건 비유다. 뭐 실제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어떤 비유가 있냐면 어, 넬슨 선생님의 말씀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그 비유를 설명하기 그 비유가 이제 여기에 있어요. 카톡방과 채팅창에 둘 다 제가 나눠드릴게요. 박현경 자매님 혹시 요거 읽어주실 수 있어요? 넬슨 회장님 말씀인데 옆구리로부터 나온 갈비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천천히 꿀이, 하시죠. 어, 보이세요? 카톡으로, 네, 네, 갈비뼈는 지배나 복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나란히 일하고 살기 위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네, 이런 비유가 있대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데 24절에 보시면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합한다는 게 이런 표현 어떤 표현일까요?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읽으신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클리브라고 하거든요. 클리브. 영어 사전 빨리 찾아보셔도 좋고요. 요거 합한다가 클리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합한다는 표현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추측 추측하셔도 됩니다. 막 던지셔도 돼요. 이게 정답 제가 맞추기 시합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을 막 던져주시면 돼요. 합한다.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남자가 여자를 얻고 다녀야 된다? 아니면 뭐 그냥 어떤 의미일까요? 상징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넬슨 회장님 말씀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측. 그, 네. 저번 주 완화따에 나왔던 문구 중 하나인데, 그 네. 고린도전서에 그냥 썼던 이유들 회원들이 단지 공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하나가 돼서 협심해서 서로 돕고 이러는 걸 바래서 목적으로 쓰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부부 관계도 단지 그냥 같이 생활하고 거주하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고 서로 힘든 점이나 여러 가지 좋은 점이라는 걸 서로 공유하면서 한마디로 하나의 단일 어떤 가장 작은 조직체로서 이루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혹시 아까 서진 형제님도 마이크 잠깐 여셨었는데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그냥 저 사전에 찾아봤거든요. 클립. 어, 네, 근데 이제 클립, 첫 번째 의미가 쪼개다인데, 쪼개다. 근데 반대인데? 아무리 봐도 쪼개다는 좀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해치며 나아가다인데, 근데 이것도 어, 사실 이렇게 가르면서 나가는 거라서, 네. 이것도 아니다 치면은 이제 세 번째가 착 달라붙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마 그런 의미를 사용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약간 제 남녀가 이렇게 달라붙는. 선수가 경전을 기록할 때 단어를 짜맞췄다. 의미의 대부분 세 번째 의미까지 가야 될 정도로 맞는 단어를 짜맞췄다. 라기보다는 착 달라붙는다. 네, 오해리 자매님. 저는 영양사전 찾아봤는데 네. 그 클리브 뜻 중에 to become very strongly involved with or emotionally attached to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정말 강력하게 뭔가에 몰입되는 것 또는 그 감정적으로도 이제 가까운 사이 그런 걸 뜻하는 거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마 합심하는 게 그것도 관련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이중현 형제님도 그렇고 서진 형제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오해리 자매님 말씀해 주신 것 저는 너무 와닿는 말씀이에요. 제가 제가 다른 종교교육원 교재에 있는 문장을 가져왔는데 아마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거를 다 적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정의를 합한다. 이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밀하고 지속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게 부부 관계래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착 달라붙다. 아까 와놨다 이중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거의 이 느낌이었고 오해리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도 심지어 감정적으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데이트,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여러분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족의 개념은 친밀하고 지속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유대감을 형성한다. 나중에 좀 제 이야기를 바뀔 때가 있겠지만 제가 성전 결혼을 하러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고민했던 게 뭐냐면 들어가면 만약에 깰라면 재회장단 승인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혹시 10년 살다가 이게 서로 질리면 어떻게 하지? 이게 굉장히 두려움이었어요, 저한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은 되게 좋아요. 결혼 직전까지는 되게 좋아. 근데 결혼하고 살면서 아, 힘들다. 힘들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런 걱정이 현세적인 걱정이 저에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제 그런 걱정이 저에게서 지금 완전히 없어졌고 아내를 좀 더 사랑하게 되었고 갈수록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원한 결혼이나 가족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이 경험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한 가지 하나만 더 보죠. 모세서 3장 18절입니다. 한 분이 좀 더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좀 자매님이 아까 형제님이 읽어주셨으니까 자매님께 부탁을 드려볼까요? 자매님 중에 김소은 자매님 네, 모세서 3장 네. 18절 찾으시면 박범재 형제님 빠르십니다. 네. 오늘 포인트는 오늘 투표는 없습니다. 박범재 형님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이 포인트를 착실하게 쌓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런 즉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기를 지으리라 하리라.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모세서 3장에 있는 다른 표현을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거죠. 21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내용에서는 아까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가족을 이루는 거라고 했는데 영원한 가족의 동반자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 저 친절하니까 여기 아까 영어 영영 사전까지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셨으니까 제가 help meet라고 합니다. help meet 이상하죠? 고기는 아닙니다. meet는 A니까 그래서 돕는 help는 돕다 meet는 그 배필 만나다라는 뜻인데 왜 배필을 만나다고 썼을까? 저 영어를 잘 못해서 모르겠지만 help meet이라고 영어를 한대요. 돕는 배필 이것도 혹시 무슨 뜻인지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어떤 의견이든 환영합니다.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정답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에게 정답을 맞추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생각을 활발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다음 주부터 하게 될 예행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재밌겠지만 오늘은 좀 지루하게. 돕는 배필은 어떤 역할을 하라는 거죠? 내가 마누라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종노릇이나 하라는 건가요? 그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네,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냥 뭔가 영적으로 더 자신을 성장시켜주고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거의 지금 제 답변을 보신 거 아니에요? 누출된 것 같은데 거의 아닙니까? 저렇게 시크하게 손을 흔들 수 있는 남자입니다. 장준영 씨 감사합니다. 매력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하고 싶은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미터 니즈 하면은 보통 어떤 그 필요 사항을 맞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을 맞춰 나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네요.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박범진 형제님도 헬프 메이트다. 미트가 아니라 메이트 아니냐.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다. 이걸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네요. 혹시 또 있습니까? 도전 한 명 더? 지금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들 가고 계시거든요. 시끄럽다. 빨리 답을 줘라. 아닙니까? 네. 오늘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건 답이라기보다는 종교교양 교재에는 이런 설명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의 설명을 좀 더 예쁘게 표현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형제님들의 의견이 다 맞아요. 근데 그 종교교육 다른 교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프라는 게 사실 두 개의 히브리어 어근이 조합돼서 번역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구조하다, 구원하다, 강해지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네요. 히브리어까지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영영사전까지 찾아봤는데 배필이란 뜻이라는 밑은 히브리어 단어로 적합하다, 동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구원할 권능이 있는 적합하고 동등한 동반자랍니다. 조금 내가 영원한 결혼에 할 때 결혼을 위한 동반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내가 서로를 위해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조금 생각이 드십니까? 이 아이디어가 잡힌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패션 얘기를 시작하고 대화 얘기를 시작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냐?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이거는 제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마친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리차치 스코트 장로님의 결혼 생활을 회고한 이 연차대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절하니까 여기에서는 영상을 짧은 걸로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하우스의 불을 끄고자 합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공유 드리겠습니다. 컨셉에 충실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컨셉에 충실하지가 못하고 있거든요. 조금 용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갈수록 더 그 컨셉에 충실해질게요. 자, 잠깐 영상 하나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I'm grateful to be invited to be a witness at this colloquium. I'm especially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give evidence that a man and a woman united in marriage have a transcendent power to create happiness for themselves, for their family, and for the people around them. The evidence I offer begins when I was a single man. I thought I was happy. An assignment in my church took me to a meeting in New Hampshire.
As the meeting ended, I saw in the crowd a young woman. I had never seen her before, but the feeling came over me, if I could only be with her, I could become every good thing I ever wanted to be. We were married a year after I first saw her. The words spoken in the ceremony included a promise that we might be husband and wife in this life and for eternity. I have become a better person as I have loved and lived with her. We have been complementary beyond anything I could have imagined. Our unique abilities allowed us to become partners with God in creating human life. Spouses and family members can lift each other and ascend together if they care about the interests of the other more than they care of their own. Those are things people must do for us to have a renaissance of happy marriages and productive families, even when the happy result is slow to come and when loud voices mock the effort. We can and must stand up and defend the institution of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The Lord will multiply our efforts as we join together in this work. I promise progress toward that happy result, and I do i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m I serve and whose witness I am. Amen. 아름다운 결혼에 대한 표현이죠. 저도 마지막에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의 가족, 제 아내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처럼 나약한 사람이 결혼 직전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거 결혼 물을 수 있나? 못 물르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들어갔던 모습이 저였어요. 그냥 결혼한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너무 현실에 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식시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제 14년이 지났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한 지 14년이 지났고 그 14년을 생활 동안 제가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저도 아내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미약하지만 저의 도움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서로를 보완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처음 결혼을 할 때보다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증으로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결혼을 했어. 젊고, 물론 아직 저도 젊습니다. 아직 40대 초반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20대의 중반 때 만났던 제 아내의 아름다웠던 모습보다 지금의 아내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도 다행히 지금의 저를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시그널 하우스에 입주하셔서 14주를 같이 생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시고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영원한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을 찾고 함께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시그널 하우스는 이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각자 방에 돌아가셔서 쉬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거실에 모여서 두 번째 시그널 하우스의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폐회기도 자원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진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정혜상 선생님과 함께 이 종교교육원 수업을 통해서 데이트와 미래 배우자를 고르는 일에 대한 생각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의 영원한 동반자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가족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있을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당신의 영으로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저희가 모두 함께 교화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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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세요. 침대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